안녕하세요. 탐정방송 임병수 대표입니다. 자, 오늘 분석해 볼 사건은요, 울산으로 갑니다. 울산. 초등학생 방화 살인 사건입니다. 기가 막히는 사건입니다. 8살짜리 아이가 혼자, 그것도 대낮에, 사망하고, 집에서 혼자 있다가, 불이 나고, 미제 사건이고,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자, 사건 개요 한번 볼게요. 13년 전 사건입니다. 2006년 9월 6일, 초가을이지요. 살짝 좀 무더운 날씨가 진행이 됐었다라고 하네요. 이 즈음에. 자, 2006년 9월 6일, 오후 3시 40분입니다. 그러니까 대낮이죠.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D 주공 아파트입니다. 복도식 아파트이고요. 13층이에요. 13층에서 불이 납니다. 불이 나는데 일단 이게 뭐 강도냐 어떤 복수에 의한 그런 해코지냐, 이 두 가지가 아직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뭐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13층이면 보통 통상적으로 강도들이 13층에서 범행을 하지 않는다. 저층에서 범행을 한다, 강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연식범이다 라는 판단이 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자, 저층에서 강도짓을 한다. 자, 아파트 빨리 도망가기 위해서 단순한 강도가 목적이면 저층에서 하는 목적은 그럼 무엇일까요? 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고층보다 더 빨리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고층이건 저층이건 아파트 말고 단독주택을 밤에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강도라면? 저는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요. 일단 13층과 2층, 고층과 저층을 구분하는 거 별로 큰 의미는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미리 말씀드리면 강도는 어느 집을 털을까요? 딩동댕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사실 강도의 목적인 사람들도 특정 지역, 특정 주소, 특정 집이나 아파트라면 몇 층, 호수, 이런 것들을 그냥 다짜고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며칠, 길게는 몇 주, 심지어는 몇 달까지 범행 대상이 될 집을 물색을 합니다. 자기가 도주할 동선도 미리 짜놓고 어떤 동선으로 나갈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지, 그냥 다짜고짜 여기저기 열어보고 문 열렸다고 칼들이 대고 하는 게 강도가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저층이라 저층이 아니고 고층이기 때문에 단순 강도는 아닐 거다라는 거 일단 저는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13층에서 불이 납니다. 불이 굉장히 뭐 시간이 5분, 10분 지나면 그냥 순식간에 번진다라고 하잖아요. 검은 연기가 치솟았고 성남 불꽃이 위층까지 올라가고 놀란 주민들이 바로 119에 신고를 하죠. 일단 119에서 와서 불길을 잡기 시작을 하는데 안에다가 이제 불을 끄는 게 소방관들은 목적이니까 사다차를 갖다 대고 뭐 물을 막 뿌려 대겠죠. 근데 물살이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호수를 갖다 소방관들이 뿌리는 그 호수 자체의 무게가 어마어마하다라고 해요. 그리고 소방관들이 이게 등에 지는 산소통이나 그 장비만 해도 엄청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방관들 굉장히 고생하죠. 자, 그 나가는 물살이 이제 그 13층에 가서 불을 꺼야 되잖아. 불을 딱 끌 때 물을 막 뿌려대면 그 물살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살하고 좀 다르겠죠. 엄청난 거리를 날아가야 되고, 그러니까 물살이 엄청나게 세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물살로 불을 진압을 순식간에 하니까 불을 끄는 게 일단 소방관들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엄청난 물살로 이제 집 안을 막 쏴댔으니까 그 안에 것들이 이제 난장판이 당연히 되겠죠. 자, 그렇게 불을 끄고 이제 소방관이 안으로 진입을 했는데요. 당연히 막 검은 연기가 당연히 많이 나니까 앞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진입을 했는데 8살짜리 아이가 누워있는 거야. 누워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제 인명구조를 빨리 또 해야 되니까 그 박군 8살짜리 아이를
업고 나왔더래요. 나왔는데 이 박군의 모습이 어땠냐면 머리에 둔기를 맞아서 머리뼈가 한 머리 돼 있고 손과 발이 청테이프로 결박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참 화가 납니다. 8살짜리면 초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를 둔기로 때려가지고 머리가 깨져 있고 손과 발을 그 어린애를 청테이프로 결박을 시켰고 입에다가도 테이프를 발라버렸다. 입에 붙어있는 청테이프를 빨리 소방관이 뗐지만 심장이 뛰지 않은 상태였고 이미 숨이 멎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자, 소방관이 그 당시에 이제 바로 112에 전화를 했고요. 아파트 화재 진압 현장에서 살해당한 것으로 보이는 초등학생을 발견했다. 이런 내용의 신고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울산 남부경찰서 강력팀 형사들이 현장으로 출동을 했고 상황을 이제 현장을 조사를 합니다. 박군이 숨진 채 발견된 곳은요. 이게 이제 복도식 아파트이고 큰 방이 하나 있고 작은 방이 하나 있고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숨진 채 발견된 곳은 큰 방이고 근데 이제 그 아이 옆에 이 야구방망이가 있었던 거야. 야구방망이가 검게 그을려 있고 화재 속에 있으니까 이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때린 걸로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부엌 칼이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뭐 칼에 맞았다 이런 거는 이 화상의 강도가 너무 심해서 자상이 안 나타난 건지 부엌 칼은 있었지만 살해의 도구로 쓰진 않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료는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머리가 깨져 있다. 청테이프가 발려져 있다. 이 얘기만 있고 아마 칼로 찔리진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옆에 야구방망이와 부엌칼이 놓여 있었다라는 거는 그 두 개를 또는 둘 중에 하나를 살해의 도구로 쓰려고 했다라는 거죠. 박군의 시신 옆에 있었다라는 거니까. 그 다음 박군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를 했는데 사인이 질식사입니다. 그러니까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이 숨이 들어가는 그 아이의 기도 안에 이제 그름이 남아 있었다. 들이마신 거죠. 들이마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질식사 상태이면서 화재가 이미 발생된 상태였는 걸로 보이네요. 아니면은 애를 머리를 야구방망이로 가격해 놓고 불을 지르고 나갔는데 아이가 결박이 돼 있었던 상태였으니까 그 상태에서는 미처 사망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에 의해서 범인이 나가면서 또는 나간 이후에 궁극적으로 사망을 한 게 아닌가. 기도에 그름이 있으니까. 참 욕 나올라 가네요. 자, 박근혜 집에 침입한 범인이 야구방망이로 오른쪽 뒷머리를 내리친 다음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손과 발을 결박하고 입을 테이프로 막은 것으로 경찰에선 그렇게 봤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을 지르고 도망을 갔고 이 박근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연기를 들이마시고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의식을 잃었을 수도 있고 안 잃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가격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의식을 잃지는 않지요. 어느 정도 계속해서 호흡을 했기 때문에 기도에 그름이 들어갔고 그로 인해서 이제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이 되네요. 목을 졸라 죽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애를 그냥 팬 거야. 테이프로 결박을 시켰네. 불을 지른 곳은 큰 방 그리고 작은 방 두 군데 다 지릅니다. 문 앞에 있는 방이 작은 방이에요. 그 저쪽 이제 문 반대편 베란다 쪽에 있는 방이 큰 방이고 그러니까 문을 열고 들어간 범인이 안방에 있는 아이를 그렇게 하고 안방 옆에 뭐 휴지 같은 게 있었다라고 해요. 거기다 불을 지른 거로 보이는데 불을 지르고 또 나오면서 문 앞에 있는 가까운 작은 방에도 불을 지르고 두 번을 지른 걸로 보인다. 진열장 안에 보통 열쇠를 놓지요. 그 열쇠로 문까지 잠근 뒤에 사라집니다. 8살짜리 아이를 이 지경으로 해놓고 아파트가 17평이었고요. 그 내부를 모두 태우고 20여 분 만에 진화가 됐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 과학수사반이 정밀감식을 했고요. 화재 현장은 당연히 참혹했겠죠.
집안의 형체를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는 뭐 범인이 엉망으로 만들어 놨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 진압 과정에서 물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높은 수압으로 뿌려대니까 그 안에서 이제 쥐끼들이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이제 아수라장이었다. 경찰이 감식할 때는 그랬다. 자, 큰방 아이 옆에 부엌칼이 있고 야구방망이 있고 청테이프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탄 두루마리 휴지가 있었습니다. 발화지점이 작은 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이 아파트는요, 1993년에 준공됐으니까 당연히 CCTV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복도식 아파트였어요. 얼마 전에 경남 진주에서 조현병 환자가 자기 집에 불을 지르고 이 대기하고 있다. 2층에서 대기하고 있다. 불을 피해서 내려오는 주민들을 칼로 살해한 그런 사건도 복도식 계단이었고, 사실 복도식 계단이 우리가 대형 평수나 좀 경제력이 있는 아파트보다는 임대 아파트나 여기도 지금 주공 아파트인데 경제적으로 좀 힘든 분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아파트가 있는데 왜 어린아이, 이 여자, 노인, 그리고 또 이렇게 힘없고 돈 없는 분들에게 이러는지 참. 보안장치 당연히 없었고 또 이때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약간 무더웠대요. 하고 9월 초인데, 자, 아파트 유리문도 활짝 열려 있었고, 아파트 유리문이 열려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통상적으로 베란다 문 말고 복도 쪽에 나와 있는 문 있잖아요. 그 문도 열려 있었고 방범창이 없었든지 어쨌든 뭐 마음만 먹으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좀 방범 취약한 구조였다라고 해요. 자, 도대체 8살짜리 아이를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가격하고 불을 지르고 옆에는 흉기가 놓여있고 청테이프로 결박을 하고 울산 남부경찰서 형사 50여 명이 수사본부를 꾸리고 범인을 추적했지만 흔적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이제 미제 사건이었던 거죠. 자, 추가적으로 방 안에서 옷장과 화장대 서랍을 뒤진 흔적이 나와요. 총 귀금속이 5점이 사라지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참 기가 막힌 게 이 귀금속이요. 어떤 귀금속이냐면 아이 어렸을 때 그 애기들 보면 저도 이제 애들을 키우고 있지만 가슴이 아프네요. 5점인데 애기 팔찌 있잖아요. 애기들 팔찌. 애기들 이제 어렸을 때 뭐 돌 지나거나 뭐 이럴 때 할머니가 해주는 경우도 있고 엄마 아빠가 해주는 경우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아이가 미아가 되는 가능성이 혹시 있을까 해서 이 집 전화번호하고 아이 이름 같은 거 새기는 거 아세요? 아기 팔찌. 아기 팔찌 18K 애기들 팔찌 한 점. 거기에 이제 집 전화번호와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사각 메달 있잖아. 애들 이렇게 뭐 목걸이 같은 거. 거기에 이제 이름하고 아이 주민번호가 새겨져 있었다라고 하는데 참 진짜 가슴이 너무 아프네요. 그 다음에 이제 18K로 된 휴대폰 줄 한 점. 그 다음에 이제 체인 팔찌. 이거는 이제 부모님 거 같은데 아이 이름이 새겨져 있고 집 전화번호 새겨져 있고 주민번호 새겨져 있는 이 금품을 가지고 딱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을까? 에? 인간이라면. 이것만 보면 광도로 보이지요. 귀금속과 같이 있던 현금과 박군의 목에 걸려있던 금목걸이는 또 안 뺏어갔다라고 해요. 귀금속을 가져갔는데 5점을, 그 옆에 현금이 일부 좀 있었는데 그것도 안 가져갔어. 그리고 목에 걸려있는 금목걸이는 안 가져갔어. 애를 머리를 내려치고 그거는 뜯어가기가 힘들었는지 강도로 위장을 하고 방안을 뒤진 것처럼 해놓고 귀금속을 가져간 것처럼 강도로 위장을 한 면식범의 소행이 아니냐. 그래서 원한관계 등에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탐문수사를 경찰관들이 합니다. 자, 또 아이가 8살짜리 아이의 이제 학교 생활과 교우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불만이나
원한이 없었는지. 근데 8살짜리면 초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이 무슨 그렇게 큰 원한을 샀다고 야구방망이로 애를 머리를 가져갈까? 혹시 뭐 이 부모나 이 학교 폭력으로 연결돼서 부모가 그랬을 가능성마저도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 초등학교 1학년짜리 이렇게까지 하겠어요? 또 멀쩡하게 부모가 있는데 와서 이야기를 하든지 따져 물을 게 있으면 따져 물었겠지. 만약에 이 박군의 아이가 학교에서 뭘 잘못했다면 친구한테. 박군의 성격은 내성적이었어요. 그리고 교우 관계도 완만했고, 또 부모도 원한 관계를 맺을 정도로 뭐 이상한 사람들은 아니었다. 그런데 범행 목적이 명확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부모는, 아버지는 이 당시에 뭐 탁송기사 일을 하시는 분이어서 새벽 5시에 경기도 화성으로 일을 하러 가셨고, 또 엄마는 그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그 인력 직업교육 관련 교육을 받기 위해서 교육을 참석을 하기 위해 나가신 상태였다라고 하고요. 그게 이제 엄마가 나간 시간이 낮 12시쯤에 나가셨다라고 해요. 아빠는 새벽 일찍 나가시고, 그리고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학교에서 일찍 오잖아요. 오후 12시 38분쯤, 엄마는 이제 12시에 나가시고, 오후 12시 38분쯤 엄마가 아들한테 전화를 해. 전화를 해서, 누구누구야, 집에 도착했니? 엄마 교육 가니까 문 잘 잠그고, 선생님 오실 때까지 숙제 잘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선생님은 학습지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12시 38분에 아이한테 전화를 했다. 엄마 전화를 받기 바로 직전에 이제 아이가 친구랑 같이 집에로 왔대요. 그리고 알았다라고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친구랑 와서 뭐 놀기 바빴는지 현관문을 열어놓은 상태였다라고 해요, 이때. 이게 좀 중요했던 것 같아. 박군과 함께 놀던 친구가 40분 정도 지나고 집을 가요. 그러니까 한 1시간 20분쯤 갔다라는 얘기죠. 자, 이때까지도 문이 열려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너 나올 때 친구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 라고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나올 때요, 그 친구 박군은 TV 보고 있었고요. 현관문은 열려 있었어? 닫혀 있었어? 열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학교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서 들어갔어. 그런데 복도식이었는데 문을 열어놨던 거야. 문을 열어놨고 아이랑 놀 때도 문을 열어놨던 거야. 엄마가 문을 잠그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이랑 노는 모습이 40분 정도가 진행이 됐다는 얘기잖아. 자, 아이가 들어오자마자 엄마가 바로 전화를 했다라니까 그 시간까지 합치면 약 한 50분 정도? 40분 이상. 박군이 엄마가 전화하기 전에 한 10분, 20분 전에 들어왔다라는 가정하에 50분에서 60분 최소 그 이상 문이 열려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문이 열려 있었고, 내가 나올 때 박군이 친구가 TV 보고 있었고 현관문은 열려 있는 상태였어요. 자, 이제 문이 언제까지 열려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을 하니까 박군의 집과 대각선 옆동에 살고 있는, 그 13층이니까 뭐 이렇게 건물 이렇게도 있고 남향도 있고 동향도 있고 이런가 봐요. 대각선 옆동에 살고 있던 한 주민이 복도에서 보일 거 아니에요. 아니면 창문으로 보이든지 주변 사람들을 탐문을 했더니 그 대각선 옆동 사는 주민이 오후 1시 45분 그러니까 박군이 들어온 시간은 12시 38분 엄마 전화 받기 바로 전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12시 30분 전부터 열려 있었다라는 거야. 친구랑 같이 와서. 근데 친구가 간 거는 1시 20분쯤 갔어. 근데 이제 이웃 주민이 1시 45분쯤 문이 열려 있었다라고 또 해요. 그러면 이제 문이 열려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죠. 그런데요, 1시 45분쯤 주민이 봤을 때 열려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 약 한 50분 정도가 더 흘러갑니다. 고로 한 2시 35분 정도가 된 거야. 2시 35분 정도가 됐을 때는 문이 닫혀 있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오후 2시 35분에 학습지 선생님이 방문을 하는데 문이 닫혀 있어요. 그리고 문이 잠겨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습지 선생님이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리고 누구누구야 라고 불렀는데 인기척이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지 선생님이 문 앞에다 포스트잇을 붙여놓고 다른 집으로 향했다라고 합니다.
박군 집을 방문했던 사람들의 알리바이는 전부 다 혐의점이 없습니다. 정황을 보면 범행 시간대는 이웃 주민이 문이 열려 있었다라고 한 오후 1시 45분. 1시 45분까지 문이 열려 있었다는 걸 확인한 거죠. 그리고 2시 35분에는 문이 잠겨 있었지요. 학습 선생님이 방문했을 때는. 불이 나서 주민들이 인지한 거는 오후 3시 40분이지요. 그러니까 문이 열린 걸로 보이는 오후 1시 45분에서 불이 난 오후 3시 40분 사이가 범행 시간이지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문이 닫혀 있었던 오후 30분에서 불이 난 시간까지 일 수도 있다. 자, 문이 열려있는 1시 45분부터 불이 난 3시 40분까지면 2시간이죠. 2시간인데 문이 잠겨 있었던 시간이 2시 35분이지요. 그럼 이 사건이 일어난 게 문이 잠겨 있었을 때 이전에 아이가 이미 어떤 피해를 본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불을 지른 거는 1시간 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한 2시간 가까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최소 1시간 이상이겠죠. 범행 동기, 증거, 목격자 없어요, 지금. 유일한 단서는 박군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새겨진 목걸이용 메달, 전화번호가 새겨진 아기 팔찌 등 귀금속 5점, 이게 이제 없어진 전부인데 당시 시가로 100만 원 정도 했으니까 아주 적은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작물표라는 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금은방 같은데 이제 작물표 만들어서 경찰관들이 보는데 부산, 울산 인근 금은방에 이제 작물표를 만들어서 보냈죠. 그러니까 금은방 주인들도 이 작물로 의심되는 게 누가 이제 판매하러 들어오면 신고를 하게 돼 있죠. 그거를 작물을 취득한다든지 그거를 어딘가에 판매한다든지 뭐 이러면 또 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수배를 내리는 거예요. 이 금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런 제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금은방에서. 부산, 울산 이런 지역에. 근데요, 얘가 이거 가져가긴 가져갔잖아요. 그죠? 가져가긴 가져갔고 이거를 뭐 돈으로 바꾸면서 팔았겠죠? 팔았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부산, 울산 뭐 이쪽 근방에다 안 팔고 다른 지역 가서 팔면은 못 잡잖아요. 지금은 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돼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방법이 아주 취약했고 CCTV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당연히 파악을 해놨겠죠. 제가 이제 영상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초가을이었지만 무더운 날씨가 계속됐고 더웠고 문도 열어놨고 근데 아이들이 들어와서 현관문을 열어놓은 이유가 뭘까요? 더우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막 초등학교 1학년 때 들어와서 아무 생각 없이 열어놓을 수도 있지만 엄마가 분명히 닫으라고 했지요. 했는데 아이가 엄마 말을 잘 듣는 아이인지 아닌지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친구랑 같이 놀고 TV 보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정신 팔려서 문을 닫는 걸 깜빡했을 수도 있고 그냥 자연스럽게 더우니까 문을 열어놨을 것 같아. 제 생각엔. 단순 강도로 볼 수가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이게 방범이 취약한 아파트, CCTV가 없고 엄마 아빠가 없고 이 복도식 아파트니까 지나가다 이렇게 복도식에서 지나가다 보면 아내가 또 훤히 들여다 보이고 신발 같은 거 보면은 아이만 있는 걸로 눈에 만약에 보였다라면 그리고 이 집을 범행할 집을 조금 오래전부터 포인트를 잡아놓고 있는 범인이었다면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겠지요. 그래서 강도로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있는데 도주가 쉬운 저층을 노리는 것도 물론 상식이지만 굳이 고층이라고 해서 저층과 고층의 큰 차이를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조금 더 확대를 시키면 굳이 아파트 저층 고층을 따져가면서 아파트를 가는 것보다는 널린 게 집이니까 다른 주택을 턴다든지 빌라를 턴다든지 원룸을 턴다든지 이럴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층 고층은 큰 의미는
있긴 있지만 아주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게 이제 강도로 보는 소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야구방망이로 애를 두개골을 함몰시켰단 말이야. 그리고 손과 발을 완전히 꽁꽁 결박을 시켜놓고 입까지 청테이프로 발라버렸어요. 발라버렸다라는 건 초등학교 8살짜리 아이를 그렇게 했다라는 건 이 집의 부모에 대한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이 가까운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다. 면식범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꾼 집에서 가까운 곳에 살고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범인일 수 있다. 왜? 박군을 결박한 채로 목적을 달성하고 조용히 그냥 현관문을 잠그고 나가면 되는데 박군을 죽이고 뭐 집에 불을 지르고 했다라는 건 자신의 어떤 범행을 은닉하려고 하는 그런 걸로 보이는 거죠. 그죠? 그리고 초등학생 아이를 이렇게까지 했다라는 건 얘가 나를 알아볼 수 있으니까 면식범이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제 생각에는요 그냥 강도일 것 같아요. 강도일 것 같고 불을 지르고 뭐 아이를 죽이고 증거를 인멸하고 이런 거를 볼 때 완전히 너무 굉장히 잔인하고 전과가 굉장히 많고 뭐 이렇게 보일 수도 물론 있지만 오히려 범행의 전과가 많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어린 아이를 자기에 대한 목격자잖아. 목격자이기 때문에 그 어린 아이를 그냥 결박만 해가지고 입에 청테이프만 발라도 쉽게 질식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아이를 굳이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때려서 두개골을 함몰시키는 행위나 불을 지르기까지 하면서 자기의 증거를 없애려는 행위, 그 다음 청테이프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동원하고 심지어는 그 옆에 식칼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 8살짜리 아이를 통해서 자기의 증거를 인멸하는데 굉장한 많은 공을 들인 약간의 초범 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굳이 면식범까지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가 있는 집을 노린 것 같고 이 아파트 인근에서 또는 이 아파트 동 안에서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는 집을 며칠 전 또는 몇 주 전부터 좀 물색을 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번 시도를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밤에도 시도를 할 수 있고 낮에도 시도를 하고 어쨌든 강도짓을 하려고 했었는데 낮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사람이 어떤 범행의 초보처럼 보이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문이 열려 있는 자기가 침투하기 쉬운 그리고 아이가 혼자 있는 것이 확실시 되는 그 앞에서 좀 몸을 살짝 넣고 복도식이니까 문이 열려 있으니까 기웃기웃 했지 않았을까? 부모가 있나 없나 어른이 있나 없나 요 정도를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확실하니까 여기로 해야겠다. 그리고 약간 인폼을 미리 갖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 문을 걸어 잠그고 아이를 패고 식칼도 준비하고 청테이프로 묶고 이게요 굉장히 비열하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이면 요만하잖아요. 애기인데 애기한테 이렇게까지 결박을 하고 뭐 이렇게 심하게 했다라는 걸 때문에 어떤 보복에 의한 거 아니냐. 이 집이나 부모나 이런 아이에 대한 어떤 이런 원한을 가지고서 아이한테 해코지를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약간 강도나 이런 강도살인을 한 적이 그렇게 많지 않는 그런 완벽한 자기 흔적을 완벽하게 없애야 되는 대범하지 않은 그런 아주 비열한 좀 범인으로 생각이 들고요. 초등학생 아이를 이렇게 칼과 야구방망이와 청테이프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리고 불을 질렀다. 증거인멸이거든요. 증거인멸이야. 그러니까 아이를 죽인 것도 증거인멸이고 불을 지른 것도 증거인멸이야. 자기가 안 걸리기 위한 거거든요. 안 걸리기 위한 건데 이렇게까지 했다라는 건 굉장히 당황한 상태에서 극도의 본인 스스로가 불안한
어떤 그러한 느낌에 굉장히 많이 휩싸여 있는 약간 강도 살인의 아주 많은 전과를 가지고 있지 않은 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저는 단순 강도로 보여요. 강도로 보이는데 이제 어린애에 대한 그런 눈에 보이는 상황이니까 문이 열려 있으니까 들어가서 그렇게 했다라는 걸로 보이고 또 이제 여자의 육감이 굉장히 또 강하고 모성애라는 게 또 굉장히 강해요. 저도 이제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고 한데 엄마가 전화를 했잖아. 물론 이제 전화를 아이 올 시간에 항상 전화를 했겠지 항상 했는데 문을 꼭 잠궈라는 이야기를 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어머니도 약간의 어떤 엄마로서의 느낌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현관문을 좀 안 잠궈 놓은 게 큰 어떤 중요한 잘못을 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럼 귀금속을 5개를 가져가고 옆에 있는 현금은 왜 안 가져가고 아이 목에 있는 거는 또 왜 안 가져갔냐? 적어도 1시간 이상은 머물렀을 텐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구방망이와 칼과 청테이프와 불을 지름과 이런 것들을 정황으로 볼 때 어떤 극도의 복수심이란 가능성도 물론 배제할 수는 없지만 강도로서 본인 스스로 굉장히 어떤 흥분 상태가 됐거나 불안감에 휩싸여 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문이 열려 있고 아이 혼자 있다라는 거는 조금 있다가 엄마가 올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하지만 엄마의 스케줄이나 이 집의 어떤 이런 것들은 좀 아는 범인일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 사람이 약간 아주 많은 범행의 어떤 그런 경험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불안했던 것 같아 낮에. 그래서 이러한 어떤 잔혹한 증거인멸의 행위들을 많이 하면서 어쨌든 귀금속은 챙겨갔단 말이에요. 챙겨갔는데 아이의 목에 있는 이런 이 목걸이 그리고 현금은 가져가지 않았다. 그것도 그 안에서 좀 당황한 그런 게 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작물들은 전부 다 다른 지역에서 좀 팔아 넘겼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이 범인이 작물아치라는 말을 우리가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범인과 결탁해가지고 훔쳐온 귀금속을 팔아주고 매입해주고 이런 루트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 팔아치웠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좀 지나서 팔았다라면 이런 어떤 작물을 수배 내린 정보, 인포면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복수에 의한 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냥 제가 볼 때는 강도살인, 방화로 보는 게 조금 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자, 지금 아이에 대한 관련된 사건을 다룰 때는 참 가슴이 아픕니다. 자, 범인이 빨리 좀 잡히길 바라고요. 현관문을 꼭 좀 잠그십시오. 그리고 내가 뭐 아파트 2층이나 3층에 산다. 완전 저층이 아니다. 뭐 4층 정도에 산다. 그런 분들 너무 안심하지 마시고 지금 날이 좀 이제 더워질 거잖아요. 지금 5월이니까 문을 꼭 잠그시고 닫아놓고 주무시길 바랍니다. 2인조 또는 3인조 강도가 탑차나 봉고차 같은 거 딱 세워놓고 한 사람이 옆에서 딱 받쳐주고 밟고 올라가서 천장 올라가면 담 금방 넘고요. 2층, 3층 이런 데도 들어가는 거 쉬워요. 그리고 유리문이 있으면은 이 테이프 같은 거 발라가지고 전문적으로 유리 딱 끊어가지고 뺀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복도식 아파트에 방범창이 있어도 방범창 한 10초면 끊는다라고 해요. 전문가들은. 어떤 분야든 전문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문적인 능력을 나쁜 쪽으로 발휘하는 이런 인간들이 진짜 자, 국가 공권력이 다 해주지 못하니까 개인의 치안과 보안은 우리가 스스로 지킵시다. 네, 그래야 되고 사회가 더 복잡해지니까 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대부분의 피해 대상자들이 어린아이, 이 노약자, 여성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좀 해당이 된다라는 분들은 어쨌든 간에 항상 좀 페퍼먼트 같은 것도 좀 갖고 다니시고 항상 준비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책을 항상 준비를 해 놔야죠. 예. 뭐 그런 일이 여러분들한테 벌어진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너무 사회가 좀
흉흉해지니까 강력범죄가 없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항상 준비를 하시고 그렇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탐정방송 임병수 대표였습니다.